우리 장기 중 간은 침묵의 장기라는 별명이 있죠. 병에 걸려도 증상이 별로 없어서 늦게 알아채게 된다는 뜻입니다. 간암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7번째로 많이 걸리는 암이지만 생존율은 약 38%로 위암이나 대장암 등보다 훨씬 치료가 어렵습니다. 인간을 괴롭히는 각종 질병의 최신 치료법을 알아보는 의술 여기까지 왔다. 오늘은 간암 치료의 현주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광호 기자 나왔습니다. 우선 간암은 왜 치료가 쉽지 않은지부터 살펴보죠. 네. 역시 침묵의 장기, 그 부분이 문제일까요? 네, 그 말도 근본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다른 암에 비해서 치료제 개발이 까다롭다는 게 문제입니다. 표적 항암제라고 들어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네. 미사일처럼 암을 찾아간다는 이미지를 보통 떠올리시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암의 돌연변이 세포 겉면에 있는 특이한 돌기를 인식해서 그 돌연변이에 딱 맞게 반응하는 치료제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네. 그런데 다른 암에 비해서 간암은 유독 이 돌기에 맞는 치료제를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상 약이 없다는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넥사바라는 표적 치료제가 지난 2007년에 등장을 했는데요. 이게 글로벌 제약사들이 무려 30년간 연구한 끝에 나온 약이었고요. 그리고 지난 2020년 한의약품이 유일하게 복제약을 내놓은 약이기도 합니다. 네. 10년가량은 또 새로운 약이 없다가 2019년이 돼서야 렌비마라는 새로운 표적 치료제가 나왔습니다. 이 치료제들은 모두 종양이 혈관을 만들지 못하도록 해서 피가 부족해서 종양이 죽게 만드는 약입니다. 그런데 혈관만 억제하다 보니까 종양이 더 커지지 않도록 막는, 억제하는 정도까지만 효과가 있었고 네. 종양을 아예 줄이는 그런 효과는 한 5%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군요. 면역 항암제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암세포는 우리 몸의 면역을 죽이면서 억제시키면서 그 크기를 키워나가는 방식을 하는데 네. 이 억제됐던 면역을 되살리는 약이 면역치료제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이 면역치료제가 굉장히 각광을 받았었는데 간암에서도 면역치료제를 쓰면서 새로운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특히 면역치료제와 표적치료제를 동시에 사용했을 때 훨씬 효과가 커진다는 게 발견이 됐고요. 네. 또 정말 최근 지난달부터는 티센트릭이라는 면역치료제와 아바스틴이라는 표적치료제를 동시에 투여하는 치료법이 건강보험을 적용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환자들에게는 저렴하게 새로운 치료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네. 관련해서 대학병원 현장에 있는 교수 이야기 들어보시죠. 기존 치료 대비 약 40%의 이제 생존율 향상을 기대하였고 1년 생존율도 약 13% 증가 소견을 보여서 이제 새로운 1차 치료법제로 현재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표적 치료제보다는 훨씬 성공률이 높은 것 같은데 네. 새로운 치료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네, 일단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조건들이 좀 까다롭습니다. 걸림돌이 좀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일단 지금 이 말씀드렸던 치료 이외에 다른 방식의 항암 치료를 받지 않았어야 하고요. 또 간 기능이 거의 정상 수준으로 좋아야 건강보험이 가능합니다. 또 면역항암제가 모든 암 환자에게 듣는 건 아니고요. 30에서 40% 정도의 환자만이 이 치료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간은 약으로 치료가 어려웠던 만큼 수술도 많이 시도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 그렇죠. 부분의 발전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다른 암 수술도 그렇습니다만 암 수술의 발전 방향은 대부분 복부를 크게 절제하는 개복 수술에서 복강경이나 로봇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발전이 일어났습니다. 네. 더 적게 절제하고 환자를 수술하면서 회복 시간을 빠르게 하는 거죠. 그런데 복강경 수술 같은 경우는 장기를 의사가 자기 눈으로 직접 보거나 만지지 못하고 카메라 렌즈를 통해서 봐야 하는데 네. 그 렌즈의 성능과 편의성을 높이는 게 중요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조영제라는 약이 있습니다. 이게 일종의 시약인데 몸에 시약을 넣고 암세포 근처에 달라붙게 해서 적외선 카메라로 보면 암세포만 형광색으로 빛나게 하는 건데요. 네. 암세포뿐만 아니라 간에서 담즙이 내려가는 길, 담도를 최대한 보존하기 위해서 담도를 따라 조영제를 비추는 방식도 개발이 됐습니다. 하지만 적외선 카메라 장비가 따로 필요하다는 게 과거에는 수술 시간을 늘리는 주범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조영제 부분을 보려면 미리 찍어둔 영상을 보거나 아니면 카메라나 모니터를 그때그때 갈아 끼워서 봐야 했거든요. 하지만 이 부분도 최근 몇 년 사이 크게 개선이 이루어졌는데 역시 대학병원에서 실제로 수술을 하고 있는 교수 이야기 들어보시죠. 네. 카메라에서 어떤 버튼을 누르면 화면이 바뀌면서 일반적인 그냥 우리가 보는 빨간색 간에서 갑자기 일반 간은 까맣게 되고 그 안 부분이 갑자기 하얗게 딱 표시가 된다든지 외과 의사 입장에서는 좀 더 수술을
정확하고 용이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기계가 되겠죠. 지금까지 치료제와 수술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네. 간은 이식도 가능하잖아요. 이건 어떨 때 하는 겁니까? 네, 보통 간을 절제할 수 없을 때, 그러니까 자르는 수술을 할 수 없을 때 이식을 하게 됩니다. 네. 간경화가 일어나서 딱딱해진 간은 절제가 잘 안 되는데 보통 간암의 전 증상이 간경화인 경우가 많거든요. 이식을 하게 되면 바로 건강한 간이 몸에 들어오게 되니까 뭐 다른 장기나 이런 곳으로 전이만 되지 않았다면 증상이 확 좋아지기는 합니다. 네. 다만 이식이 가능한 환자는 전체 간암 환자의 15에서 20% 정도고요. 또 아무래도 다른 사람의 간이 자기 몸에 들어온 만큼 평생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 보통 이식 환자의 20% 정도는 암이 재발하게 되는데 이때 대처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광호 기자였습니다.